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 대구를 방문해서 대구 경북 공약과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대구 통합공항 이전 사업과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 지원,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등을 약속했는데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구의 지역 내 총 생산은 24년 연속 전국 꼴찌이고 경북의 실업자는 한 달 새 2만 6천 명이 늘었다며 TK 정권이 대구 경북의 삶을 해결해 준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이 필요하다며 대구 경북 첨단 의료 복합 단지와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 서대군 역세권 개발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표는 또한 지역사회의 합의를 전제로 군공항 K2와 대구공항의 성공적 이전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연계 교통망을 확보하는 등 대구 경북의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중앙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공항이 우리 지역의 거점공항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교통망을 구축해서 접근성을 높여주는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대신 울진과 영덕, 포항 등의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세웠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겨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한미동맹은 우리나라가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드는 그 북한 핵에 대한 대응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충분히 협의한다면 북한 핵의 안전한 해결을 위해서 한미가 함께 방안을 마련하고 노력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한편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과 대구 홈센터 대량 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도 피켓 시위를 벌이며 문 전 대표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요양병원의 간병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요양병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보험 급여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안동의 한 요양병원. 요양병원이라기보다 호텔을 연상케 합니다. 환자들은 재활치료를 하거나 미술치료를 하며 재활의 의지를 다집니다. 병실은 6인실 대신 1, 2, 4인실로 구성돼 있어 프리미엄 병동이라 불립니다. 1인실의 경우 하루 병실료가 20만 원, 한 달에 600만 원이 듭니다. 같은 시설에 수도권에 비해 절반인데도 서민들이 이용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입원료가 6, 70만 원, 개인 간병을 하면 하루 8만 원, 한 달 240만 원이 추가됩니다. 현재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간병비가 급여화된다면 본인 부담이 낮아져서 보다 많은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좋고 호텔에 와서 생활하는 것 같아요. 이 요양병원과 반대로 수준 이하의 간병 서비스가 지속되는 원인 역시 간병비로 지목됩니다. 건강보험이란 제도에 들어있지 않아 병원 측이 간병사를 임의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병원비를 낮춰 환자를 유도하기 위해 간병사 1명이 환자 10여 명을 도맡는 병원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간병비가 건강보험에 포함된다면, 즉 급여화된다면 감기 치료비가 동일한 것처럼 병원비가 같아지게 돼서 지금의 가격 경쟁이 서비스 경쟁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해 부정적입니다. 일본처럼 제도 개선을 해서 건강보험에서 50%, 본인 부담 50%로 간병 급여화를 하면 수조 원이 아니라 연간 5천억 정도로 건강보험 재정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병비 급여화를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올 대선 공약에도 포함될 것으로 보여 오랜 논쟁에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경제적 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를 지출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은 진료비가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를 적용받아 환자의 개인별 상한액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낸 136만 명이 1조 274억 원을 환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진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는 1년 동안 병원 이용 후 환자 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상한 금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대구 MBC 대표 SNS 탐구생활에 올라온 한 주간의 이슈를 솔직한 반응과 함께 풀어보는 탐구생활 M+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전쟁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영천에 당시 전투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가상 전투 체험입니다. 67년 전 한국전쟁 당시 전세역전의 신호탄이 된 곳이 바로 영천인데요. 이를 되새기기 위해 전투 메모리얼 파크가 지난 21일 개장했습니다. 이때 영상을 통해 치열했던 전투 분위기를 재현해 놓은 것은 물론 당시 무기와 장비들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영천역 시가지 전투를 재현한 서바이벌 체험장은 SNS 탐구 생활에서도 28만 뷰를 기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올 7월에는 야간에도 운영한다고 하니까 호국의 의미도 되새기고 서바이벌 체험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지난해 화물차 관련 사고로 숨진 사람은 952명, 하루 평균 3명 정도가 목숨을 잃는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언더라이드입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 수 없을 만큼 찌그러져 있습니다. 도로에 서 있던 4.5톤 화물차 뒤를 들이받으면서 밑으로 깔려버린 건데요. 이처럼 화물차를 추돌하면서 화물칸 밑에 깔리는 것을 언더라이드라고 하는데 화물칸 아래의 높이가 승용차 운전석 위치와 비슷하기 때문에 사고 시에 크게 다치거나 숨질 만큼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화물차 뒤엔 반드시 규격에 맞는 안전판을 설치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운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한데요. 이에 누리꾼들은 화물차가 지나가면 밑에 깔릴까 봐 늘 불안했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누구나 가져야 할 텐데 나만 조심한다고 되나? 안전판 의무화가 필요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기적이 아닌 일상입니다. 지난 22일 전국에서 소방차 길터지기 훈련이 진행됐는데요. 소방 골든타임 5분을 지키기 위해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시민들도 동승해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길을 터주는 차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의식이 예전보다는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은 하는데 소방차나 119 구급차가 지나갈 때는 반드시 길을 터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대구는 5분 이내 현장 도달률이 80%를 넘어서면서 시민들의 양보 운전이 눈에 띄게 좋아졌지만 아직도 이면도로에는 불법 주차와 진입을 방해하는 구조물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강제 견인은 물론 파손에 대해서도 면책을 해줘야 한다. 이제는 기적이 아닌 당연히 그래야 하는 일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해 공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탐구생활 M+였습니다. 경상북도가 도내 청년 근로자들에게 1인당 연간 100만 원의 복지카드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복지카드 지원 대상은 15살 이상 39살 이하로 3명 이상 99명 이하의 중소기업에 올해 입사해서 3개월 이상 근무해온 연봉 3천만 원 미만의 청년 근로자입니다. 지원 대상자들은 복지카드를 병원이나 여행, 공연 관람, 학원 수강 등 건강관리와 문화생활, 자기개발을 위해서 선불카드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학교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 등 350여 곳을 합동점검해 2곳을 적발했습니다. 대구시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도시락 제조업체에 영업정지 15일을, 또 식품제조 가공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업체에는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했습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실시한 오이와 깻잎 등 농수산물 26건과 가공식품 60건에 대한 검사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올해 대구경북지역에서 주택건설과 대지 조성에 8,5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 달서구 대곡 2지구에 10년 공공임대주택 390여 가구, 북구 연경지구에 공공임대주택 1,700가구, 청송군에 국민임대 또는 영구임대주택 100가구 등 8개 단지 2,70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4,300억 원 상당의 토지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갱년기 여성 질환으로 알려진 안면 홍조가 젊은 층에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안면홍조 진료 인원은 2014년에 5,100명에서 지난해 5,70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환자의 25%가 남성이어서 안면홍조가 여성만의 질환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 환자 비율은 40에서 60대가 전체 6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20, 30대 청년층도 19%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